직장인들에게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날이 있죠. 바로 월급날! 보통의 사업장에서 월급만 지급하고 끝이었겠지만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과 함께 임금 명세서도 반드시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월급 명세서를 교부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져 있다면 교부하셨더라도 과태료 납부 대상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임금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기재사항들만 잘 기재하여 교부하였다면 발송한 때를 기준으로 교부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까요? 먼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의 기재도 문제없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부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임금 지급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되는데요. 임금 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 지급일을 말합니다. 임금 총액도 같이 기재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그 금액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한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임금 명세서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해 산출식을 적을 필요는 없고 출근일수, 시간 등에 대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 그 방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때 임금 명세서를 주어야 하는데요.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 그 이후 임금 지급 시부터 적용됩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데 그 기준이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임금명세서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거나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채널 일하자TV였습니다.